네, 그래서 여기 문항 분석까지 그리고 약점 분석 이것까지 봤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 노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저는 노트를 작성을 할 때 여기 5가지를 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막혔을 때 도구, 내가 막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뚫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도구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수학에서 문항이 막혔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부터 체크를 해보자. 그 다음에 각이 만약에 나왔다면 한번 직접 돌려보면서 뭔가 내가 필수적으로 그어야 하는 보조선이 없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든지, 아니면 삼각형의 6요소 중에서 내가 아는 요소가 몇 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저만의 루틴 그리고 도구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저는 당황하지 않고 다시 내가 풀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막혔을 때 도구나 루틴들을 다시 한번 내가 만들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국어 지문이나 영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2번 방식으로 노트를 작성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어려웠던 지문이 무엇이었는지와 내가 어려웠다면 왜 어려웠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지문들을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저만의 그런 방식들을 정리를 해놨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국어 지문에서 앞부분에 개념 정의가 쏟아지는 그런 법 지문이나 경제 지문이 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앞부분에 내가 잘 모르는 추상적인 정의들이 나올 때 어려워한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읽어갈까? 개념을 가필로 잠깐 정리를 해볼까? 아니면 내가 이 개념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하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다음 모의고사 시험에서는 이 하우를 반영해서 시험을 보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실수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놨었어요. 여기 다음 화면에 보시면 여기는 제가 수학 오답 노트를 고등학교 때 작성을 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인더 파일 크다란 걸 하나 샀어요.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제가 틀렸던 문제를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에서 떠올리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항상 체크를 해놨었습니다. 이 아이디어 찾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내가 놓쳤던 개념 혹은 어떤 포인트, 조건 이런 거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항상 여기다가 적어놨었고, 그 다음에는 풀이를 간단하게 적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구과학 공부할 때 정말 잘 썼던 방식인데요. 제가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를 당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구과학은 어려운 킬러 문제도 나오지만 앞에 쉬운 개념 파트에서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의문사를 당해버리면 정말 절대적인 안정적인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제가 그동안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수했던 패턴들을 다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반구에서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북쪽 방향으로 이동해야 저위도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외계행성계 탐사 파트에서 별과 행성에 대한 주어 실수 이런 것들 자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문제를 정리를 할 때에는 단순하게 풀이를 적는 게 아니었고요. 내가 떠올리지 못한 아이디어를 적고는 했고, 예쁘게 적을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시간이 없거나 하면 문제 풀이 과정은 그냥 생략을 하고 제가 떠올리지 못했던 아이디어만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왜냐면 그 풀이 과정은 내가 그거를 외워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놓쳤던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예쁘게 너무 많은 시간 투자를 해서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답 노트 같은 거를 작성을 할 때 내가 이거를 적으면서 그냥 외워버리고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내가 그냥 외워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봤었고, 시험 전날에 내가 틀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험 전날에 한번 쓱쓱 훑어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수능 전날에 저만의 수능 노트를 보면서 하루를 정리를 하곤 했었어요. 수능 전날이 되었을 때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봐야 될 게 산더미처럼 많을 수가 있거든요.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내가 봐야 될 책들이 점점 줄여가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 임박해서 봐야 될 책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나 할 건 많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 라고 하면서 멘탈에 영향이 너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수능 전날에 봐야 할 노트를 1년 동안
만들면서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전날에 이런 거 보면서 내가 그동안 실수했던 것들, 잘 까먹는 개념들 정리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노트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능 전날 노트를 보면서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갖고 가서 시험 보기 전 쉬는 시간에 빨리 훑어보고는 했습니다. 마치 나만의 시험 지침서, 가이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희일비하는 거, 그리고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건데, 일희일비 절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능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6평을 잘 봐봤자 9평을 잘 봐봤자 대학에서는 그거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잘 봤다고 해서 혹은 못 봤다고 해서 기뻐하고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내가 몰랐던 게 있다면 앞으로 채워가면 될 것이고, 이러한 어떤 가이드? 어떤 내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뽑아먹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더 고민을 하셔야지 이걸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평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틀리는 문제는 대부분 나와 비슷한 애들은 다 틀려요. 그런데 이 애들이 맞는 다른 쉬운 문제를 내가 틀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등급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험에서 항상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를 틀렸던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몰랐던 문제보다도 내가 맞힐 수 있었는데 틀렸던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항상 힘들곤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면서 공부를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지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그러한 계획을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원고는 메디친 사이트에 게시를 할 테니까요.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시다면 거기에 와서 질문 작성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